여자분들의 촉이겠지만 특유의 쎄한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쎄한 느낌이 과연 그냥 느낌일까? 결국 까보면 이유 없는 쎄함은 없죠. 그리고 보통 그 쎄한 애들이 딱 요런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평소 영상으로 많이 도움받는 30대 여성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소개팅 앱을 통해 2명의 남자를 만났는데 모두 비슷한 패턴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둘 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접근해 왔지만 한 명은 사귀고 100일 직전 잠수를 타버렸고 한 명은 썸 기간 중 잠자리를 가졌는데 그로부터 한 달 정도를 더 만나고 차단당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2번 연달아 이런 일이 반복되니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문제가 있나 의심도 들었지만 저는 상대에게 부담을 줄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연락이나 잠자리 부분에서도 최대한 상대에게 맞춰주려 애쓴 기억밖에 없어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별다른 계기 없이 갑자기 연락을 끊는 이 남자들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 혹시 몰라 카톡 내용과 제 사진 첨부합니다. 사실 남자 여자 만나다 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2번 연달아 반복이 되면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카톡 내용 저 확인해 봤는데요. 별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려를 많이 해주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갑자기 남자가 원인불명의 이유를 대고 떠나버리거나 잘 만나다 어느 날 연락 뚝 끊기고 잠수 타버리거나 이런 케이스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 상태인 것 같아요.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 상대한테 해서는 안 될 실수 같은 걸 한 건 아닌가? 물론 그 이유 때문에 진짜 남자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빅데이터로 보면은 애지간히 자존감이 낮거나 사회성이 많이 결여된 남자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한 번에 사라져버리진 않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남자가 시작 전부터 그렇게 진심으로 시작하지 않았거나 여자를 좀 가볍게 만나는 게 습관이 된 분들이 주로 잠수도 그런 애들이 많이 타더라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사전에 어떻게 걸러내느냐? 여러 가지 조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거 5개만 말해볼게요. 사실 이거 해당하는 애들은 언제 잠수 타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거든요. 첫 번째가 만난 경로. 소개팅 어플이나 길거리 헌팅이나 술집. 물론 그런 경로로 만났다고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클럽에서 만나도 연애 잘하고 결혼까지 하시는 분들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문제는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 상태로 만나게 되었다면 그만큼 만남에 책임감이 따르지 않는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지변 지인한테 소개를 받았다. 그럼 막 휙 사라져버릴 순 없잖아. 그 지인과 나의 관계도 있으니까. 근데 길거리 헌팅이나 부킹이야. 몇 번 놀다가 휙 사라져버려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비교적 접근이 쉬운 공간을 통해 만났다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어느 정도의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가 역경입니다. 현재 이 남자가 역경을 겪고 있는 시기가 아닌지 한번 봐야 돼요. 인간관계에 지쳐있고 가족 문제가 있고 부모님 몸이 안 좋고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이게 요런 루트로 만나기 좋아하는 남자애들의 함정판 놓기거든요. 어느 날부터 내가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만나는 빈도가 훅 줄어도 의심받지 않기 위한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은 종류별로 다양하지만 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족사야. 그렇게 엄마 아빠가 아파. 삼촌이 이모가 몸이 안 좋아. 그런 새끼 헌팅 붙잡 어떻게 다 해서 이 사람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필요 이상으로 내 고난과 역경을 많이 드러낸다면 이것도 한 번은 의심해볼 만한 부분이죠. 혹시 지금 이 사람도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어서 세 번째, 우울한 연애사. 남녀가 가까워지다 보면 과거의 내 연애사를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되죠. 과거의 연애라고 하면 물론 헤어지긴 헤어졌지만 안 좋았던 면도 있지만 좋았던 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꼭 잠수를 좋아하고 사람을 가볍게 만나는 애들은 항상 연애사가 다 우울해. 여자가 바람을 피웠고 나를 배신했고 나를 떠나 손바닥도 부딪혀야 짝소리가 날 텐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짝짝 싸대기만 맞은 것 같은 그만큼 합리화가 빠르다는 겁니다. 지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만큼 죄책감에 시달리기 싫은 것도 이들의 특징이기에 설령 내 문제로 인해 이별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빨리 나쁜 년으로 합리화를 해놔야 쏙 도망가서 다른 사람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구독자님들 사연에 남자친구랑 과거 연애 얘기했는데 전 여자친구 좋았던 점 얘기해가지고 막 삐졌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너무 내 전 사람에 대해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좋은 점도 얘기하는 건 차라리 바람직하고 솔직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나마 좀 양심적인 거예요. 무조건 전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하고 합리화하진 않는다는 거죠. 사이가 좀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라면 반드시 하루는 날 잡고 좀 과거 연애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네 번째부터는 좀 더 현실적으로 가볼까요? 네 번째, 증발기간을 체크해보세요. 증발기간이란 말 그대로 갑자기 얘가 사라져버린 거야. 이날은 바쁘다, 이날은 연락이 안 된다, 가타부타 이야기도 없이 하루를 통으로 잠수 탄 거야. 이런 빈도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들은 그 뒤에 나타나도 피곤하다, 아팠다, 잤다 이야기하는데 너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그 증발기간 안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것도 웃긴 게 유심히 이 기간을 체크하고 있으면
꼭 겹치는 요일이 있다. 얘가 이상하게 수요일마다 사라져. 나 말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조율한 겁니다. 그 시간으로. 우리는 뭐 수요일에 만나자, 너는 목요일에 만나자.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증발하는 기간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패턴의 텀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이 시기도 지금 은연중에 잠수를 준비하고 있어. 이어서 5번째,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건데, 정서적 데이트 횟수. 정서적 데이트란 무엇이냐? 육체적인 관계 없이 정서적으로만 데이트하는 날짜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횟수를 좀 체크해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냥 이 사람이 좀 만날 때마다 좀 막 그러려고 하는지, 혹시 막 그런 게 없으면 굳이 안 만나려고 하진 않는지, 그 부분을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죠.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랑 만난 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둘이 카페 가고 영화 보고 막 꽃 구경하고 꽁냥꽁냥거리고 한강 가서 막 피크닉하고 그런 간질간질한 데이트 있잖아요. 그것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 혹시 나를 만나는 목적이 그것 때문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것도 갖다부터 막 의심해서는 안 되고요. 은근히 떠보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먼저 정서적인 데이트를 제안해보는 거예요. 어떤 날은 그냥 대낮에 우리 꽃놀이 가자, 지하상가로 쇼핑하러 가자, 조금 멀리 있는 예쁜 디저트 카페 같이 가자. 마음 없이 만나는 남자들에게는 다소 정신적 에너지가 많이 드는 요런 예쁜 데이트를 제안해보는 거예요. 만약 나한테 진짜 진심이 있었다면 뭐 안 해줄 이유는 없죠. 남자도 여자친구랑 노는 거 좋아하는데. 가서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정서적 데이트의 횟수를 봐야 돼요. 한 번은 그래줄 수 있어. 아무리 마음이 없고 몸만 보고 만나는 남자라도 이 여자를 좀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한 번은 정서적 데이트 해줄 수 있어. 2번부터는 힘들다. 굳이 통계를 내리자면 이 남자와 육체적 관계가 없는 데이트를 한 적이 3회 이상이라면 그렇게 위험한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남자도 진심이 있으니까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가볍게 만나다 가볍게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의 5가지 패턴이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이 패턴 중에 한 2-3개 정도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전부 이 사람들은 가볍게만 연애한다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근데 아마 4가지 정도 이상 해당된다면 그거는 좀 조만간 좀 아픈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부디 가짜 사랑 가짜 연애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진심 아니고 그냥 서로 즐긴다 뭐 그러면 뭐 금상첨화지만, 그게 아니라 나만 너무 진심이면 많이 아프잖아. 그러니 사연자님도 용기 내시고요. 뭐 맨날 사연 받고 상담하고 이런 일 하다 보면은요, 사실 꽤나 흔하게 보이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 너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해서 자존감 떨어져서 혼자 꿍해져 있지 마세요. 이런 것들 잘 캐치해서 나중에는 그런 사람 안 만나면 되는 거죠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인 것 같네요. 당장의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